연예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자기의 현실, 자기가 생활하는 현실과 자기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은 일단 이렇게 차치하고 아하. 그냥 뜬구름 잡는 예, 이제 선전 선동 관련해서 네. 연예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도 또 우리 김유진 총장께서 날카로운 시각을 보여주실 것 같은데 최근에 네. 자우림이라고 하는 예, 그 보컬이 있죠. 예. 이름은 김윤아. 일본 오염수 지옥 발언. 그러니까 이 오염수를 먹으면 모두 다 지옥 간다 하는 예, 그러면서 네. 뭡니까? 레스트 인 피스인가요? 네, 예, 네, 다 RIP, 천국에 예. 네, 레스트 인 천국에서 편히 쉬소서 하는 예, 막 영면하소서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 국민들에게 썼습니다. 모두 다 죽는다 하는 네. 얘기죠. 예, 참 글쎄요, 저도 그 친구를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로 뭘 좀 알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뒤에 조종을 받고 얘기를 하는 건지. 자, 연예인들의 정치적인 발언 이것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일단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연예인들이 작용화되기 시작한 거는 스크린 쿼터 한미FTA 스크린 쿼터. 스크린 쿼터 싸움을 할 때 네. 그때 이제 뭐 안성기 막 그 당시 최고의 맞습니다. 배우였잖아요. 안성기, 그러니까 네, 네. 막 박중훈 뭐 이런 박중훈, 최고의 스타들이 다 이 한미 FTA 싸움을 하러 나왔어요. 스크린 그렇죠, 쿼터 한국 영화 그렇죠. 다 죽인다. 그때는 생존권 싸움이었겠죠. 네. 근데 그때 정재영 씨가 정진영 씨 정진영. 네, 예, 그분이 예. 그때 되게 활동을 했었는데 제가 스크린 쿼터 당시에 문건을 다 읽어봤어요. 아. 완전히 저 90년대 초반에 대학 다닐 때 문건 수준의 막 미국의 식민지 예속 막 이런 아하. 얘기들이 너무 거르지 않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걸로 공감하고 얘기했는데 연예인들이 또 저처럼 학교 다닐 때 무슨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잖아요.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렇겠죠. 네. 근데 그게 그냥 당시에 분노에 있을 때 너의 분노의 원인은 한국 식민지기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서 쑥 들어가잖아요. 감정적으로. 아하. 저는 그러면서 연예인들이 되게 많이 작용화됐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스크린 쿼터 할 때는 막 대배우들이 다 이렇게 나와서 하니까 아하. 김혜수 같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면 있어 보이잖아요. 더 개념 연예인처럼 그렇죠. 보이잖아요. 개념 연예인. 네. 아하. 그때 이제 저는 시위와 어떤 작용화의 겉멋을 좀 봤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요. 20대를 타겟팅으로 상품을 내놓잖아요. 네. 20대는 구매력이 없어요. 40대가 사는 그렇죠. 거예요. 결국은 네. 우리나라의 가장 비컨슈머는 40대인 거잖아요. 지갑을 열 수 있는 계층이죠. 그러면 40대의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연예인들은 상품이잖아요, 자기가. 그렇죠. 그러면 40대의 비율을 맞춰야 내가 상품으로 특히 자우림이면 걸그룹이 아니잖아요. 네. 40대의 비율을 맞춰야 자기가 먹고 살잖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모든 연예인들이 이제 그때 좀 연예계 전체가 작용화된 게 있고 40대들의 비율을 맞춰가지고 그러면 40대의 비율을 맞추면 개념 연예인이고요. 40대의 비율장을 건드리면 똑같은 얘기를 해도 걔는 무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개념과 무개념.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죠. 아마 이 이제 연예인들의 특징은 어쨌든 대단한 신념이 있겠어요. 상품으로서의 자기 가치를 높이는 방법인데 네. 저는 김윤아도 상품으로서 자기 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이거를 선택했다고 봐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결국은, 보기에는 약간 시대착오적인 거죠. 그렇군요. 아, 결국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에게 네. 플러스가 되니까 네. 아, 그런 선전선동에 이용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무개념이란 비판이 나온다 하는 얘기를 제가 그러니까 하는데요. 개념이라는 말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개념을 챙겨라고 네. 했을 때는 그런 왜 민주당에 왜 그 무슨 신안에 그 도의원 나왔다가 세 명 중에 3등 했고 떨어진 분 이번에 어민인 척 인터뷰했잖아요, MBC에. 신안군에서? 예. 아, 그래요? 그분이 어민인 척 막 내 자식도 뭐 수산물 못 먹인다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민주당 도의원 후보였던 거 신안군이었나? 하여튼 그 후보였어요. 민주당 후보였는데 떨어졌군요. 3명 뽑는데 3명 중에 2명 뽑는데 3위 해갖고 3위를 떨어져서 해서? 무소속한테도 져가지고. 아하. 근데 저는 되게 황당한 거죠. 이 사람은 개념을 챙겨야죠. 자기는 신안군에서 신안군민을 대변하겠다고 정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신안군에 어민이 다 사는데 그렇죠. 네. 어민을 죽이는 거에 자기 자식도 못 먹이겠다니까 사람들이 네 자식도 못 먹이는 고기를 너는 잡으면 안 되겠다, 팔면 안 되겠다 이런 그러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념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고 그러네요. 자기의 어떤 지금 경제적인 처지, 음. 내가 처한 현실적인 문제랑 무관하게 지금 저게 나오는 거군요. 이 신한군 사람, 어민. 강대성 씨.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사람 이렇다니까요. 수년 군의원 후보였다니까요. 신한 군의원 후보로 나왔는데도 무소속 한데. 네. 왜 지냐면 이 사람은 아하. 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자기가 대변해야 될 사람들의 상황에는 신경 쓰지 않고 이 사람은 이데아에 살고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근데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자기의 현실, 자기가 생활하는 현실과 자기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은 일단 이렇게 차치하고 아하. 그냥 뜬구름 잡는 그 정우성의 난민 발언이 전 대표적이라고 생각해요. 정우성 삼성동 살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멘 난민들은 절대로 삼성동에 가지 않습니다. 아, 예, 그분들은 더 이렇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 속에 우범지대로 만드는 거고 그 사람들이 삼성동 정우성 집 앞에서 살면서 우범지역을 만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를 나의 처지와 사람들의 생활과는 동떨어진 채로 네. 자기들만의 이제 구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한다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그렇죠. 사람들이 네. 정말 예. 어민의 삶과 생활을 안다면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